그런 상태인데 일단 무주택자라는 거가 되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2017년도에 이제 남편이 한국을 먼저 발령받아서 들어오게 되고 저는 해외 한 1, 2년에 졸업시켜야 돼서 더 남게 되면서 이제 남편 집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잠시 전세를 사는 동안 이게 아파트 값이 이렇게 2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표현하기에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전혀 속상하죠,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덜 갖고 있을 때라. 그럼 뭐 계속 이러겠지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팔자마자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강남으로 입성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굳이 강남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지금은 또 워낙 고가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일단 무주택자라는 거가 되게 불안하고요.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저희 명의로 된 집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몇 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1억짜리, 그 다음에 몇 억짜리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을 이제 전세 끼고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놓고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불려가면서 한 번도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계속 있다가 이제 점점 커진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진 거잖아요. 최근에 막 집값이 네.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그리고 거네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시기가 또 잘 안 맞아서 남편 발령을 받았는데 애는 1, 2년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그 시기를 또 남편 따라 들어오기가 되게 애매해서 저 혼자 남으니까 거기서 쓰는 비용도 크고 여기서 이제 남편이랑 큰 애가 이제 생활하는 비용도 큰데 소비는 많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없으면서 남편 월급은 한정돼 있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2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정신 차리고 이제 애는 수험생이지만 정신 차리고 이제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연금은 나와요. 연금은 나오는 직장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은 그것도 걱정이래요. 연금이 나와도 내가 평소 생활하는 이 생활을 퇴직하기 전에 하던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대요. 그 연금으로. 물론 뭐 활동량이 좀 적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하는 그 금전적인 문제가 확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들이 커서 대학을 가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렇지 못하고 취준생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연수도 가고 뭐 인턴십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태에서 한 10년을 더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짧아지면 독립을 하려면 물론 그게 짧아지면 너무 감사하고 꼭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마지노선을 앞으로 10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퇴직할 날짜가 한 6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4년의 갭이 있고, 4년의 갭도 무주택자이면서 애들을 밀어줄 수 없는 기간이 뭐 4년이나 되고, 그러면 연금으로만 우리가 다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생각을 했어야 된다. 내가 멍청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했다.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도 하고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되고 이게 저절로 다 되지 않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건 이제 처음이고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한 러시아에 살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도 그게 한 몇 년 전? 그게 한 15년 전은 되죠. 왜냐하면 관심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신혼 때 부모님이 전세금 주신 걸로 아주 작고 이제 지방의 남양주 같은데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몇 천이었는데 1, 2년, 2년, 3년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또 2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사를 가고 이게 집이 점점 커지는 거를 제가 몸으로 느끼면서 이게 저희 남편 월급은 다 썼거든요, 진짜 생활비로.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론 고마운데 그걸로 재산을 불릴 수는 없다는 걸 그때도 알고는 있었어요. 뼈저리게 느끼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책만 읽었어요. 그 책도 집에 한 50권 정도는 있어요. 경매 관련한 책이.
책도 많이 보셨다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태국에서는 유튜브로 선생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 경매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이제 무료 강의 그럼 있으면 최근까지는 태국에 계셨던 거네요. 네, 6월까지는 네. 거기 계시면서 그때 유튜버가 좀 많이 활성화됐을 때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보셨나요? 네네. 그러면서 이쪽 부동산 일이 궁금하니까 공인중개사 그것도 한번 공부해보기도 하고. 맞아. 예. 그래서 합격. 안 됐죠. 1차 불합격. 1차는 1차는 합격. 그게 어디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아우, 그건 진짜 안 된 거고 안 됐지만 훌륭하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딴다고 해서 제가 막 공인중개사를 취직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고요. 네. 하면서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법에 관련된 내용들, 뭐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 계속 바뀌지만 그런 것들 민법도 나오잖아요. 민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원래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증권회사 취직이 됐어요. 그 2년 딱 다니고 돈 모아서 재수학원 다니면서 1년 공부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보러 왜 곱게 자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전혀 안 그런 게 저희 진짜 집은 열심히.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인데 네. 딸들은 안 밀어줬어요 대학을. 그래서 대학 가고 싶어? 네가 벌어서 학비도 용돈도 다 네가 해 이래가지고 되게 생활력 강하신 고생 많이 했어요. 전혀 몰랐네요. 그런 고생 많이 느낌이 전혀 안 했어요.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취직하기 전에 그러셨구나. 남편이랑 살림을 일구기 전까지는 고생 좀 했죠.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다 하고 그러셨구나. 네, 비싼 과외도 해보고 풀빵 파는 것도 해봤어요. 정말로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난 딱 강남 주부님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20살, 21살 때 풀빵 파는 거 해보면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창피하잖아요 그 나이는. 창피하죠. 예, 근데 그게 해보니까 그 당시는 막 질질 짜면서 막 이러고 했는데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서 진짜 나를 일을 다시 악물고. 반추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 큰 힘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도 했는데 지금 이걸 못 하겠어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어떨 때 보면 조금 안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애들을 너무 좀 곱게 키우면 절대 그 안 돼. 안에서만 이렇게 부모의 관리 안에서만 사실 세상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또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리는 거를 또 다 포기하고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모순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저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대학 다니고 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누리는 생활은 그게 전혀 없으니까 자기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억지로 사실.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만들 필요가 아니라 만들기가 되게 그러죠. 어려워요. 그런 게 선생님의 그런 기품에서 사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이라고 뭐. 사실 생각이 들고 저도 근데 그 부분이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왜 저도 공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제가 더 넉넉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럼 얘는 더 온실 속의 그쵸. 화초처럼 클까봐가 사실 괜히 미리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런 얘기도 좀 했었어요. 우리 얘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때 들어가면 망한 척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 얘기했어요. 판잣집으로 갈까? 막 이런.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환경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네. 너무 이 넉넉한 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도 네, 좀 들어서. 어느 유튜브에서 그 결핍의 중요성이 저도 그거 분명히 되게 있어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결핍이라는 게 있어야 나한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데 그게 맞아요, 없을 맞아요. 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민인데 어쨌든 뭐 금수저는 아니니까.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얘기하는 거에서 저는 뭐 항상 저는 되게 금수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네, 제 나이에 저처럼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신 거지. 선생님이 일 보신 거지. 이 훌륭한 생각을 주셨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향은 당연히 있지 우리 않았을까요? 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저보다 더 훌륭한 아드님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러겠다. 그래서 좀 얘기가 뭐 벗어나긴 했는데
그런 원동력이 분명히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선생님 남편께서 너무 안정적인 직장에 계시니까 오히려 선생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해외에서 거주를 조금 더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라는 게 조금 덜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떨어져요. 해외에서 거주하면 약간 느낌이 네. 다를 것 어리버리해요. 같거든요. 아니 어리버리하다기보다 매사에 어리버리해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 정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남편께서도 이제 퇴직하시는 기간이 딱 사실 딱 정해진 거고 거의. 네, 네. 그럼 이제 제한 시기에 딱 이제 뭐야, 째깍째깍 가요. 그러니까요. 시계가